란이에요. 란이에요. 달이에요. 수달이에요. 아후! 네. 반갑습니다. 알쓸 주책의 파란 수달입니다. 요즘 여름 갑자기 네. 급여름이 왔습니다. 네. 이 여름이 오니까 떠오르는 옛사랑에 대한 추억 한 조각 읊어주시겠어요? 옛사랑이라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한 조각만, 뭐 모든 조각 말고 한 조각만. 조각이요. 지금 떠오르는 기억은 제가 여기 인천천 자주 갔거든요. 네, 예전에 연애할 때 남자친구랑 같이 손잡고 네. 얘기하면서 온천천을 같이 걸었던 그 기억 떠오르네요. 그 다예요 그게? 네, 뭘? 좀 더 없어요. 네, 뭐. 그래서 그 네. 온천천 걸으면 손잡고 걸었다 이게 다예요? 네, 뭐. 뭐를 원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으셨군요.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이번에 은수님이 네.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월간 북튜버들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이 책의 주제가 네. 기억이더라고요. 그렇죠, 기억, 추억, 추억. 기억, 네. 기억에 대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단편 소설 네. 이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목 그대로 이제 북튜버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책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북튜버 한세님이라고 계시는데, 북튜버 한센이. 예, 저한테 같이 이제 소설을 써보자고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음. 원래 이제 같이 쓰시던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지난달부터 객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꼽살이 낀 거네, 꼽살이. 그렇죠. 원래 네. 너희가 이제 네. 이미 작업을 한 얼마 정도 한 건가요, 그분들은? 지금이 지금 8회째니까요. 그러면 은수님은 7회부터 하신 네, 거네요? 저는 7회부터 참여를 했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나는데 한번 쭉 네. 봤어요. 네. 쭉 봐가지고 북튜버들 다른 북튜버들 영상도 한번 쭉 봤는데 네. 다들 잘하시던데. 네. 근데 해주기님 네. 방송이 재밌더라고요. 네. 말씀 되게 잘하시죠. 네. 말 약간 전문적인 네. 포스가 이렇게 폴폴 풍기는 네. 분이더라고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요번에 네. 이 참여하게 된 계기는 그러면 뭐 네. 어떻게 갑자기 전화가 띠리리 온 건가요? 아니면 메일을 받으신 거예요? 뭐. 원래는 사실 한세님이랑 이제 인스타 친구였는데 DM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전부터 소설을 쓰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고민하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쓰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처음 오랜만에 소설을 같이 써봤습니다. 네. 기획이 좋네요. 네. 요번에 저도 쭉 이렇게 소설들 읽어봤는데 은수님은 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던가요? 저는 이제 시작 없는 끝이라고 해주기님 소설이 기억에 남았어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인간의 역사나 어떤 기억을 통해서 존재의 어떤 근원을 찾아간다고 해야 될까?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읽는 과정 이제 읽으면서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그 스토리가 좀 간단하게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 스토리를 딱히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소설 자체가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정리가 그 말만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지, 무슨 너무 말인가? 추상적인 단어들만 나열해가지고 네.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첫 부분 읽어드릴게요. 시작이 없는 그리움은 끝이 없다. 최초의 순간을 기록하려는 것은 인류의 욕심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나 이런 의문을 시작해서요. 계속해서 이제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이제 진화를 해왔고 앞으로 인간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갈 수 있는가 그런 과정을 이제 쭉 덤덤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작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 소설 읽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SF 소설이에요. 짧은 SF 소설. 근데 요새 트렌드가 그런 거죠. 이제 예전에는 SF 소설하면은 이제 신테크놀로지를 보여주는데 급급했다면 얼마 전에 브래드 피트 영화 나왔던 거 에드 아스트라였나요? 그 영화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뭐 우주선 동면 시스템 이런 것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는 이제 더 이상 흥미를 자극하는 끝났고 이제 그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 이제 인간 정서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게 이제 주가 되는 거죠.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기억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컨트롤할 수 있는 예, 해가지고 그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사람들 기억을 갖다 조정해가지고 뭐 기억을 삭제해준다든가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다룬 SF 소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은수님이 약간 철학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5개의 소설 중에서 당연히 3년 후 나에게 3년 후 나에게 은수님이 쓰는 3년 후 나에게 이게 가장 인상 깊었죠. 교통사고 난 여성이 이제 기억상실증, 단기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이제 자기 과거에 쓴 글들을 보면서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해서 반추해보는 요건 약간 넘사벽 소설이기 때문에 요거 다음으로 독서 닥터 문정님의 소설 D18, 18 vs D 플러스 1 요 소설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플해서 좋았어요. 그쵸.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그러니까 누구나 소설 같은 그런 걸 원하지만 이거는 소설 같은 설정이 없는 것 같아. 정말 평범한 여성의 평범한 연애기의 시작과 끝을 간단히 스토리를 설명해드리자면 처음에 여자가 약간 쩐에 약간 관심이 많은 여자였어. 뭐 백 사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남자가 좀 돈이 없으니까 안 끌렸던 그리고 뭐 얼굴에 대한 묘사도 뭐 좀 그랬던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안 끌렸는데 이 남자의 이렇게 어떤 순박한 매력 에 끌려가지고 연애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툭하면 헤어지자. 맞아요. 이런 말을 갖다가 막 날리는데 이런 말 많이 날린 여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극혐이에요. 극혐이라고? 네, 전 농담으로라도 이제 헤어지란 말을 한 번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심심하면 왜 애정 확인하려고 남자가 매달리는 게 막 좋아서 아니면은 그냥 이제 순간적인 기분에 이제 이끌려서 막 헤어지자라는데 저는 헤어지자는 말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네, 근데 남자분들도 그런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 남자가 이제 헤어지자 툭하면 아니 그냥 자기는 그냥 이제 화가 나서 꺼낸 말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이제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정리했거든요. 뒤늦게 이제 실수했다고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라서 근데 툭하면 헤어지자는 말은 저는 이 주인공처럼 그런 분들은 이해도 안 갈 뿐더러 나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문정님 자전적 소설 같았는데 지금 문정님이 극혐한다 이겁니까? 그런가요? 타 유튜버 저격포 아니에요. 절대 약간 읽으면서 이 문정님의 이 과거 이거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여자가 있어요. 뭐 툭하면은 헤어지자 이러면서 그러다가 남자가 이렇게 봐도 이러면 다시 또 사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남자가 직장에서 누구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 못한다. 이게 근데 보통 보면 신호예요. 시그널. 맞아요. 시그널 보내. 시그널인데 하드 시그널이 아니라 나 이제 그 환승하려 한다. 이 시그널이 보통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제 날려 보내는데 이 여자는 이제 그 시그널에 대해서 이제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또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그 남자가 그래? 헤어지자 하고는 가버린 거죠. 왜 이러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헤어지자 그러면은 왜 한번 봐줘 이랬었는데 갑자기 알았다 쿨하게 가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 이제 이 남자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여자 이 말 하기를 내가 굳이 말 안 하더라도 네가 헤어지자 그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여자는 분명 말할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남자가 당연히 연락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하루가 이틀이 3일이 한 달이 2달이 3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옵니다. 카카오톡을 딱 열었더만 B 플러스 며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자기랑 헤어지고 얼마 안 된 날. 이게 이제 환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이 D18 18 D18 18 1818일 자기가 그 연애 끝이 났고 그 뒤에 D1 18 18 뒤에 플러스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약간 의도하고 우리 문정희님이 의도하고 자기 감정을 실어서 18 18일이 지나 우리 18 18일 사귀었는데 그 사람의 새로운 일일이 시작됐다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영화나 소설들이 좋더라고요. 참
심플하게 우리는 네. 일상을 딱 담았는데 네. 연애 온도라고 보셨어요? 그 김민희. 김민희 네, 네. 김민희랑 네. 그 남자 주인공 나와가지고 하는데 네. 그것도 보면 이제 네. 확 달아올랐다가 아. 이제 깨지는 연인들을 담담하게 소소한 그런 그렇죠. 것들을 담아냈는데 그 아니면 외국 영화 중에는 네. 레볼루셔너리 로드 아, 네. 톰 디카프리오 아니에요? 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랑 네. 케이트 윈슬렛이랑 네. 나와가지고 부부가 이제 겪는 과정을 담담하게 저는 그런 작품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네. 특이하고 막 엄청나고 막 살인하고 이런 것보다 네. 엄청 일상적인데 그 일상에서 엄청 예리한 부분을 딱 집어내는 거. 네.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네. 보면 이제 네.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사귀고 헤어지자 이런 커플 이런 그 흔한 소재를 가지고 나름 이제 네. 재밌게 어떤 그 소심한 여자의 그 연애의 처음과 끝을 갖다가 한번 다뤄본 소설 괜찮았습니다. 네. 5일간 북튜버들 네. 여기 지금 그래서, 그 하나씩 읽어드리자면 네. 독서왕 한세님의 상상의 날에 네. 프롤로그 프롤로그 왜 프롤로그지? 이게 뒤에 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럼 이게 네. 어떤 소설인지 여기서 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근육남이 이제 어떤 서점을 가는데 그 서점의 특징이 뭐냐면 네. 이제 여자가 그 사람 이제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책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 인생 솔루션 같은 책. 맞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짝사랑하는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네. 그 여자가 항상 책을 끼고 사니까 이 여자 앞에 잘 보이려고 내한테 책 한 권 소개해달라. 네. 그래서 소개해준 책이 네. 미녀와 야수. 아 맞아요. 그걸 갖다 이제 정신으로만. 들고 간 연애 성공한다는 스토리인데 아, 네. 나는 이걸 보면서 허허 미녀와 야수 허허허 미녀와 야수를 네. 한스님 추천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미녀와 야수를 추천해 줬다. 네. 은수님 솔직히 네. 이 미녀와 야수 추천했다고 했을 때 뭐 무슨 생각했어요? 일단은 본인이 미녀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한스님이? 아니, 주인공이에요. 네. 주인공은 아닌가요? 그냥 책 추천해 준 여자고. 네, 뭐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그걸 추천해줬다는 이유가 본인의 무의식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남자들은 이제 야수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네, 그 책에서도 글에서도 나오지만은 대부분 커플들이 보면은 미녀와 야수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미남과 평범한 여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범한 여자 누구랑 만나요? 네? 평범한 여자는 뭐 글쎄요. 대부분 커플이 그러면 평범한 네, 남자 네. 누구랑 만나? 네, 약간 그런 현실을 담고 있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책 추천해준 그 여자의 심리를 담은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미녀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요건 또 다시 네. 또 이 네. 글을 쓴 한세님이 스스로를 미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녀와 야수 추천했다. 대결이다. 그렇지 대결이다. 그렇지 네. 않을까요? 그럴 수 네. 있죠. 네. 네. 저는 네. 모르겠어요. 저라면 네. 절대 추천 안 했을 책인데 네. 뭐 여자들이 또 여자를 잘 아니까 네. 그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누군가 이렇게 책을 들고 있었는데 미녀와 야수를 들고 있었다. 책 초보가 하하에 끌렸을까. 그 은수님 같으면 무슨 네. 책 추천해 줬겠어요? 이 근육 몬스터한테. 근데 왜 책을 읽은 경험이 없다면 오히려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네. 그게 가장 무난하고. 자기계발서를 들고 간다고요? 텔스장에? 그래가지고 보여준다? 네, 왜냐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뭔가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고 책을 읽는 사람이구나. 네, 왜냐면 특정한 책은 또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 이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라면은 그리고 추천해줬을 때 가장 욕먹기 적은 네,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다음 네. 이제 작품이 이제 아까 전에 네. 은수님 말씀하신 북튜버 해주기님의 시장 없는 끝 2. 네. 세 번째가 이제 추억을 먹는 요괴. 이것도 재밌었어요. 북마스터 네. 2%님의 추억을 먹는 요괴. 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고질라 같은 애가 이제 우주에서 딱 옵니다. 네. 우주에서 왔나? 어디선가 이게 뚝 떨어져요. 네. 네. 그렇죠.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너그 추억을 팔아라. 너 추억을 팔면은 내가 너한테 행복을 주겠다. 네.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추억이 쩐이다. 추억이 쩐인데 행복은 트래쉬,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것처럼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니까 네. 나는 행복을 줄 테니까 너희 추억을 팔아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한 명 한 명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도 이제 나쁜 추억들을 팔았겠죠. 그렇겠죠. 나쁜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어차피 이렇게 팔다가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행복해져. 네. 행복해지니까 또 팔고 또 팔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팔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그걸 와 보니까 그 요괴가 다시 와 보니까 멸망해 있더라. 네. 왜냐? 너무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일도 안 하고 뭐 살인을 해도 행복하고 살해당한 피해자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니까 오히려 사회가 망가져 버렸다. 뭐 이런 약간 교훈적인 네. 이거는 약간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는 소설인가요? 그러면? 딱히 그렇다고 보긴 힘들고요. 어쨌든 추억을 키워드로 해서 우리 인간한테 추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만약 추억을 팔아버리거나 추억을 잃어버린다면은 과연 우리 삶이 의미가 있을까? 행복하고 불행하고 두 번째 문제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유토피아 같아요. 누구나 행복한 거. 네, 그래서 약간 네. 실험실의 쥐 같은 작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단순화시킨 거지. 네. 세상을 갖다가 네. 양극단으로 다 팔거나 안 팔거나 네. 두 가지로 했는데 이제 저는 이 소설 보면서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선택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에서 네. 풀었다면 그럼 단편이 안 됐겠죠. 그렇겠죠. 그럼 단편이 안 돼. 단편이기 때문에 네. 몽땅 다 팔고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네. 저는 이 보면서 네. 사람들이 과연 네. 그렇게 다 팔까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좀 선택적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진짜 아닌 그런 거는 팔고 네. 또 뭐 아닌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속에서 누군가는 기억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누군가 나는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잊어버렸고 뭐 이러면서 약간 좀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면은 네. 좀 더 이렇게 풍성해질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책 한 두세 페이지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그냥 짧아서. 전 네. 국민이 다 팔아버렸습니다. 네. 전 국민이 아니라 70억 인구가 그냥 네. 그냥 추억을 다 팔아버리면서 이제 세상이 홀라당 망하는 네. 그런 소설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3년 후 나에게는 네. 어떤 건지 은수님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건 사실 자전적 얘기가 좀 들어간 부분이고요. 은수님 자전적 이야기? 네, 실제로 사고가 났었고 네. 그걸로 휴교증을 겪으면서 네.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그런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에 한번 풀어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딱 하필 3년 전 기억이 없어요. 왜 없는지 계속 그 주인공도 그 이유를 몰라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3년 전의 기록이 이제 일기장에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추적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과거의 어떤 기억을 통해서 내가 불행했던 시절들 아니면은 반대로 행복했던 시간까지 같이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은수님 네. 3년 전 그 네. 기억이 진짜 기억 상실증 걸렸다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이- 모티브를 따온 거고.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3년 후 나에게라는 이제 제목을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다시 보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 모습이 어땠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 네. 순간적으로 네. 이 은수님 실제로 사고를 당하셨으니까 진짜 기억 상실증 있었나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은수님한테 글쓰기는 어떤 의미인지. 글쓰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등불 같은 존재? 예, 가끔 이제 내가 왜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되게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은 이제 거기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좀 더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조금은 가닥이 잡힌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항상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네. 해주기님이 그랬나? 네. 어떤 분이 마지막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이제 끝이 나를 이끈다. 끝이 나는. 네. 소설의 끝이 나를 아마 해주기님 쓰다 보면 네. 결말이 저를 이끌어줍니다. 아, 살다 보니 닥쳐온 인생의 경험이 인생을 이끌어주듯이 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결말이 저를 이끌어줍니다. 네. 이 글에 대해서 은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 말의 의미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결말이, 네. 일단은 결말을 내야지 뭔가 내가 하나를 완성했다는 기분이 들고요. 뭐 글을 잘 썼든 못 썼든 간에 좀 하나를 어떻게 뭔가 완성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글 쓰시는 분들도 쓰다가 많은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도 한때 그랬었고. 근데 이렇게 뭔가 짧지만 하나의 글을 완성하고 나면은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이제 결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글 네.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더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내가 쓰다가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결말이 이렇게 나는 것과 음, 결말을 무조건 여는 요거 결말 어째 됐던 둥 네. 후수님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게 뭐 그 장르 따라 다른데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결말을 미리 적고 이제 거기 맞춰서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쓰다 보면은 결말이 조금 바뀔 때가 있어요. 예, 앞에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그런 말 김용화 작가였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캐릭터들을 컨트롤 없이 쟤들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걸 내가 쭉 적는다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 이 캐릭터를 만들고 상정했지만 이 캐릭터를 상황에 놓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상황으로 이 캐릭터가 뻗어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결말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은 없으시고? 그런 경험은 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쓰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뭔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기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캐릭터가 살아가지고 난 이런 식으로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캐릭터들 너무 멀리 가지 않게 잡아줘요. 수시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했던 결말로 비슷하게 가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결말로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글이랑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좀 그런 걱정도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그런 글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글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김영하 작가님 하신 말씀도 너무 지금 공감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요번에는 이제 이 책이 나온 기념으로 그럼 이제 다음 달에 또 이 책이 나오겠네요. 네, 다음 달. 매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요 책에 대해서 대화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우리 화폐 전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딸랑딸랑 바이바이.